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합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지를 어떤 작용기를 가지고 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강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펙트럼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스펙트럼에 맞는 화학 구조식을 설명을 해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문제를 내고도 조금은 좀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웠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그 문제를 여러분하고 직접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문제 1이죠. 문제 1에 이와 같은 분자식을 줍니다. 분자식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힌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봐가지고는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은 그 구조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뭘 사용을 했는가 하면은 프로파인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aqueous 산을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HgSO4를 머큐리 설포네이트를 사용한 것.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운 것을 기억을 해준다면은 이와 같은 프로파인은 이와 같은 구조가 가지고 있죠. 탄소에 3개의 그 다음에 삼중결합이 있는 이런 화합물을, 여기도 탄소가 3개죠. 그런데 여기서 산으로 처리를 해주면은 H2SO4에 HgSO4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생성물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생성물의 분자식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2학년 1학기 때 배운 10장, 11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의 수화 반응, 하이드레이션 또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의 옥시머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여러분들이 배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반응 메커니즘을 찾아보고 한다면은 생성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마지막 때 또 배운 것을 본다면 이와 같은 이놀 타입의 화합물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가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이놀 타입에서 키토 타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을 반응을 시켜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만드는 구조가 그 구조를 찍었을 때에 그 구조를 IR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그 화합물은 여러분들이 만든 최종 여기서 한 화합물은 이런 분자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구조식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어본다면 이와 같은 아세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세톤은 여기에서 탄소수를 한번 볼까요? 탄소수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탄소수는 여기에서 몇 개가 되나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 하나, 둘, 셋. 여기에 탄소가 3개. 그 다음에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맞죠? 그 다음에 O가 하나. 그럼 이와 같은 화합물. 그러면 이 화합물이 여기서 이 화합물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을 정확하게 IR 스펙트럼을 찍어 보니까 그때 스펙트럼을 이렇게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표시는 뭘 하는 거죠? 이 표시는 대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IR 스펙트럼 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C와 H로 이루어진 화합물들이 대개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떤 경우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때에 요 탄소가 알리파틱 일반적인 아로매틱이나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CH의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 피크가, 흡수 피크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에 이것이 붙어 있다면은, 아니면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나온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접근해 보면은 이와 같은, 이것은 이와 같은 H는 있지만은 요 삼천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알리파틱 CH3CH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이게 기억나시나요? 1715 외부 넘버. 이것은 일반적인 키톤 화합물이죠. 이와 같은 일반적인 키톤 화합물에 있어서 요 카르보닐 피크가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상태는 대개 CC에 라든지 아니면은 요것은 CH에 여기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스트레칭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밴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 기억이 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뭘 하는가 하면은 화합물의 구조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정보를 주면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정보를 주면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정보를 동시에 주게 되면은, 이 피크를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고, 이 피크를 해석해낼 수 있고, 이 피크와 요 피크를 해석을 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의 구조는 정확하게 이렇다. 우리가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 요 파트는 아까 여기에 뭔가 잘못됐는데 H2SO4고 그 다음에 머큐라스테이트가 되면 이러고 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알카인 화합물에 있어서를 어떻게 하이드레이션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를 찾아보면은 좀 더 정확한 반응 메커니즘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반응은 특별하게 두 단계를 거쳐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이놀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요 이놀 형태를 다시 키토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하게 이와 같은 반응은 하이드레이션을 그냥 여기서 머큐라스테이트를 넣지 않고 산하고, 이게 AQ에서 산이죠. 그러면은 황산하고 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응이 이렇게 가는 반면에, 여기다가 머큐라스테이트를 넣어주더라도 반응은 똑같이 이와 같은 이놀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와 같은 키톤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다는 걸 본다면은, 여기에서 요 화합물이 루이스 애시드가 들어가죠. 루이스 애시드가 되니까 전자가 부족하니까 여기서 삼중결합이나 이중결합, 여기서는 삼중결합이 되겠죠. 전자를 밀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요 H가 하나가 연결이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가운데 있는 요 전자가 이동해 갔기 때문에 여기는 요 C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나온 물이 여기에 또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루이스 베이스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밀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 플러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물이 한 번 더 물이 H를 잡아 넣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놀 폼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이놀 폼이 만들어지는 반응 메커니즘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놀 폼이
이와 같은 키토 폼으로 바뀌게 되지요. 이와 같은 키토 폼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토트머리제이션이라고 토트모아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이놀 폼에서 여기서 전자를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중결합이 있는 전자를 여기에 있는 H를 하나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가 H를 하나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H를 잡았지만은 또 여기는 뭐가 되나요? 전자를 하나 이쪽으로 밀어줬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H가 불안정하죠. 그래서 요 물에서 비공유 전자선을 밀어줘가지고 이렇게 떼게 되면은 수소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전자를 밀어넣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아세톤 형태의 키토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힌트를 통해서 이 반응을 이해를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이 화합물이 얻어졌을 때 어떻게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H가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요 H는 아까 우리가 봤을 때에 3천에서 약간 오른쪽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요 H가 두 가지의 모드로서 반응을 해줄 수가 있지. 요 CH는 요와 같은 형태가 있고 요와 같은 형태의 신축 진동이 가능해주게 됩니다. 요 방향이 모두가 똑같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시메트릭하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방향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에이시메트릭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스트레칭 운동이 일어나주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 시메트릭 스트레칭하고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시메트릭 스트레칭에 의해서는 요 부분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 경우에서는 요 웨이브 넘버에서 나타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3천 가까이에 피크 두 개가 아니면은 두 개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천 넘어서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와 같이 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아세톤 같은 경우에 요 경우는 그죠? 요 경우는 기본적인 아세톤의 경우죠. 키톤의 경우죠. 그래서 기본적인 키톤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1715 웨이브 넘버에서 정확한 흡수 피크를 나타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인 아세톤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이니까 1715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대개 한 1450, 그 다음에 1300 부근에서 피크가 두 개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도 CH3의 피크가 되는 것입니다. 흡수 피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CH3가 했는데 왜 또 여기서 CH3가 나오나 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스트레칭, 신축 준동을 하는 것이고, 그죠? 늘어났다가 줄어났을 때에 거기에 웨이브 넘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서로 이렇게 밴딩을 할 때에 에이시메트릭하게 밴딩을 하느냐, 그 다음에 시메트릭하게 밴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밴딩 요 에너지는 스트레칭보다는 좀 적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밴딩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흡수 피크가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 해결됐죠. 요거 3000 부근에, 그 다음에 1715 부근에, 그 다음에 1450에서 한 1300 부근에 피크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안 한 게 있죠. 요것은 뭐냐면 CH죠. 여기 있죠. CH인데 CH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이 그렇게 어떤 우리가 피크로서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것은 피크들이 나타나는데 아주 약한 피크가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피크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이와 같은 피크처럼 CC 피크가 CC 단일 결합 피크가 있다고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특징적으로. 하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은 스트레칭, 그 다음에 밴딩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스트레칭이죠.
이와 같은 특징적인 피크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 스펙트럼상에 나타난 화합물이 이 화합물이고 이 화합물의 분자식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게 좀 다음에 수정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O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H, 그죠? 이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삼천에서 오른쪽에 CH 스트레칭에 의해서 나타난 피크들, 그 다음에 1715에 그 다음에 키톤 피크에 그 다음에 1421과 1363에 CH에 이번에는 뭐가 되나 밴딩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흡수 피크들이 나타나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이 피크가 를 가지고 이 화합물의 이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이런 구조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우리가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피크냐 이런 피크들을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개 이와 같은 특징적인 피크를 가지고 이런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고 그다음에 이런 반응을 했다면은 그때의 화합물은 이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이 화합물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피크들을 가지고 구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합물의 이 스펙트럼을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N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C가 3개, H가 5개, 그 다음에 N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 대한 IR 스펙트로스코피,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이와 같은 특징적인 피크를 얻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은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해서 얻었다. 그죠? 얻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뭐가 되나? 에스라이오다이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에스라이오다이드. 그 다음에 여기에 아세톤 속에서 용매죠. 용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집어넣었을 때에 이와 같은 화합물이 얻어졌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본다면은 이 화합물은 이 화합물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탄소가 하나, 두 개, 여기는 하나, 둘, 세 개니까 탄소가 한 개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수소의 수가 여기에 세 개, 여기에 세 개, 다섯 개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수소는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수소는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C가 하나 늘어나고, 그 다음에 N이 하나 늘어났다면은 이는 화합물이라는 거죠. 이는 화합물. 이것은 뭐냐면은 C에 이는 나이트릴 화합물이라. 그럼 여기에서 뭘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NaCn을 집어넣어주고 용매를 아세톤에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화합물을 분자식을 본다면은 탄소가 몇 개죠? 탄소가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H가 여기 원래 5개죠. 여기 3개, 여기 2개, 5개 됐죠. 그 다음에 여기 N.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분자식을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을 찍었을 때 스펙트럼이 이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CH 본다면은 뭐로 볼 수 있나요? CH는 알리파틱에부터 가지고 있는 거니까 삼촌에서 여기도 삼촌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2248 요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요 삼중결합이 여기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다른 CH라든지 여기에서 보면 CH가 또 이번에는 여기 스트레칭이 있더만 여기는 밴딩이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준다면은 이 화합물의 구조는 정확하게 이와 같은 C에
나이트릴부터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접목을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CH3가 여기에도 있었으니까 CH3가 요 피크에서 나타나 주는 거. 3천에서 오른쪽이죠. 3천에서 오른쪽이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되나요? 아까 밴딩 CH가 밴딩했을 때 이것도 한 1300에서 1400 부분에 나타나 주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CC도 있지만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CH가 스트레칭에 나타내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은 삼중결합이나 이와 같은 삼중결합이나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두 개가 연속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게 요 부분에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은 이것이 삼중결합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나이트릴 화합물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나이트릴 화합물은 대개 이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해주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것은 이 부분에서 H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CO는 아니죠. CH라든지 이런 것들이 밴딩이 바이브레이션이 나타나는 영역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화합물의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했을 때 이와 같은 CH 스트레칭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N 스트레칭인데 삼중결합이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H 밴딩 확인할 수 있다면은 이 화합물의 구조는 정확하게 이와 같은 구조다.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에서는 우리가 이것도 보면은 탄소가 3개짜리인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산을 집어넣어 줬지요. 이번에는 반응을 뭘로 가지고 시켰나요? 이와 같은 프로펜을 가지고 반응을 시켜줬죠. 여기에서 이중결합이 있는 데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물하고 그 다음에 H2SO4를 반응시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어떤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이 반응대로 한다면은 이것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본다면은 여기서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요것이 우리가 얻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요 분자식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탄소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H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맞죠? 그 다음에 O가 하나. 그러면은 이 화합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화합물을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특별하게 여기서 뭘 알 수 있나요? OH 스트레칭을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나타났죠. 이게. 그 다음에 3천에서 오른쪽으로 이와 같은 CH 스트레칭 피커들이 나타나 줬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있는 CO라든지 그 다음에 CH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배운 것을 좀 더 확인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되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가 여기 잘못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파워포인트에는 정확하게 깨끗하게 돼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요 피크는 알코올은 3650에서 그 다음에 3600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pre-O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OH가 수소 결합을 하지 않고 순수한 OH만을 했을 때에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OH는 수소 결합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게 되기 때문에 밴드가 대개 이 부분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브로드한 피크를 나타나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C와 OH하고 그 다음 C하고 있으니 이것이 서로 밴딩을 해줄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밴딩을 했을 때에 이와 같은 위치에서 피크가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 스트레칭도 결과적으로는 1260에서 1000 사이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조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인터넷상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알코올과 페놀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3,500, 3,600 사이에서 그 다음에 3,200에서 3,500 사이에서 이때는 지금 OH 프리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해당이 되죠. 되게 브로드하게 요 피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O 피크가 되게 970에서 1250 사이에서 피크가 나타난다는 스트레칭 피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다면은 요 OH가 서로 밴딩을 했을 때는 OH 결합이 밴딩을 했을 때는 OH 밴딩을 인플레인 했을 때는 요 위치에서 피크가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OH가 밴딩 바이브레이션을 했을 때 아웃 오브 플레인 상에서 바깥으로 면에서 평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황에서 밴딩을 해준다면은 여기서 얻어지게 되겠죠. 그럼 특징적인 피크들을 뭐가 되나요? 요런 피크들, 그 다음에 요 위치에 피크들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봤을 때 OH 스트레칭, 그 다음에 CH 스트레칭,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다면은 OH 밴딩, 그 다음에 CO 스트레칭을 여기에서 각각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 화합물의 구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와 같은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한 네 번째, 전체적으로 한 10문제 정도 되니까 이제 많이 왔죠. 한 네 번째의 문제는 뭐냐면은 탄소가 5개, 수소가 10개, 그 다음에 산소가 하나 있는 화합물을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이렇게 나왔다. 그걸 가지고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예측하시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힌트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하이드로전 데피션시 인덱스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느냐? 되게 우리가 이것을 하이드로전 데피션시 인덱스 아니면은 넘버라고 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H 그다음에 DN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수소 결핍 지수가 되는 거죠. 수소 결핍 지수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H가 요 두 개가 없어져 가지고 결합이 이루어진다면은 수소 결핍 지수가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CH 여기에서도 여기하고 여기가 연결이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수소 두 개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것도 수소 결핍 지수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삼중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리화를 한다든지 하면서 수소 두 개씩 만들어질 때마다 고리가 만들어질 때마다 아니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만들어질 때마다 수소 두 개가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수소 결핍 지수로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결핍 지수를 우리가 예측을 해준다면은 여기서 C가 5개라면은 기본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H가 몇 개가 돼줘야 되는가 하면은 2 곱하기 5에 그 다음에 플러스에 2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C의 5는 결과적으로 H는 12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이중결합이나 고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C가 5개이면서 이것이 10개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수소 2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산소가 하나 추가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일반적으로 수소 결핍 지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냅니다. 일반적으로 되는데 지금 여기서 5개라면은 이와 같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5개이면서 그 다음에 수소가 12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고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리가 이루어지든지 이중결합이 이루어지든지 해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수소 결핍 지수에다가 그 다음에 어떤 원소들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P라든지 N이라든지 O라든지 S라든지 했을 때 특별하게 O나 S가 더하는 경우는 수소의 변화수가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단지 O가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어느 사이에 O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때에 수소가 하나 빠지든지 아니면 수소가 하나 들어가는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요 산소는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H가 이게 12가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10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중결합이 있든지 아니면은 고리화합물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맞추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O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요런 화합물이라고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클로헥산에다가 OH가 있는 사이클로헥산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이클로헥산놀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화합물의 이거는 뭐가 있어줘야 되나? 기본적으로 OH가 있어줘야 되겠죠. OH 스트레칭.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없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3천에서 약간 오른쪽에 피크들 CH 스트레칭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처럼 여기에서 CH 밴딩 여기에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OH 밴딩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O 스트레칭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정확하게 요 피크다 우리가 구분하기는 좀 대충은 우리가 앞에 본 바와 같이 그 범위 안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런 구조일 때는 이 구조하고 이 구조를 본다면은 정확하게 사이클로헥산올이 얻어졌다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은 여기도 이와 같은 수소 결핍 지수하고 관계가 되겠죠. 관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수소 결핍 지수를 잘 활용을 하면은 탄소가 7개짜리 그 다음에 수소가 5개 그 다음에 N이 1개인 이와 같은 분자식의 화합물이 얻어지는데 그 얻어지는 화합물을 IR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이와 같은 구조를 냈다. 자,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보게 되면 이제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3천에서 왼쪽에 있으니까 일반적인 알리파틱 CH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위치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나이트릴 화합물에서 한 것처럼 뭔가 지금 여기에서도 뭐 이런 형태든지 뭔가 CC 삼중결합 형태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부분에서 본다면은 지금 요 피크가 지금 우리가 처음 본다. 요 피크가 그러면 1600부근이죠. 1600부근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었나요? CC 이중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뭐가 되나요? CC 이중결합이 붙어 가지고 있는 CH. 그 다음에 다른 수소는 없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나요? 삼중결합이 있는 그런 화합물이 분자식이 이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수소 결핍 지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은 자, 수소 결핍 지수는 이와 같은 7개일 때 16개가 돼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7개 있으면서 수소는 4개가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몇 개가 빠지나요? 지금 12개가 빠진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고리가 되든지 이중결합이 되든지 삼중결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전체적으로 6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것은 여기는 N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분자식에다 N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N이나 P가 들어가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수소가 한 개가 더 증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N을 한 개 더 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CH에서 N을 한 개 더 넣게 되면은 이 N은 반드시 수소 한 개와 같이 들어가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CH는 N이 하나 들어가면서 수소가 한 개가 더 늘어난 NH2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8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상태에서 N이 하나 들어가면서 H가 같이 따라 들어가 주게 되면은 7개에 그 다음에 H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5개 그 다음에 N이 되는 이와 같은 구조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분자식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6개가 되는데 그때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구조가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구조 벤조 나이트릴 구조인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 벤조 나이트릴 구조에서 수소 결핍 주소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전체가 고리가 하나가 됐죠.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2개, 3개, 4개, 5, 6개. 아까 몇 개였나요? 여기서 해주게 되면 12개 차이지죠. 6개가 수소 결핍 주소가 6개가 되는데 이 화합물은 수소 결핍 주소가 6개가 맞죠? 그 다음에 CH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H가 각각 H가 5개 됐죠? 그 다음에 5개에다가 그 다음에 H는 5개가 됐죠? 그 다음에 C는 요거 6개에다가 요거 하나 더해주면 7 됐죠? 그 다음에 여기 N 그러면 이거하고 매칭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피크가 이 화합물의 IR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문제에서 얻어진 그런 스펙트럼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화합물이 어떤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요 H는 그죠? 요 H는 CH는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요런 상태에서는 3천에서 그 다음에 약간 3천에서 안쪽으로 얻어지니 왼쪽으로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CH 스트레칭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의 밴딩이 아웃 오브 플레인의 밴딩이 어디에서 나타나 주는가 하면은 900에서 한 690 웨이브 넘버에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CC 요 이중결합이 되게 1600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75에서도 나타나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피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오버톤이라든지 콤비네이션 이게 합해져 가지고 또 밴드가 나타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대개 한 2000에서 요 사이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스트롱하지는 않고 약하게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이와 같은 나이트릴이 있다면은 요 나이트릴은 스트레칭이 미디움 인텐시티를 약한 중간 정도 색이라고 되겠죠. 그 다음에 대개 2250 웨이브 넘버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측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예측하는 거하고를 비교를 해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C 요 위치에서 3000에서 왼쪽에 CH 스트레칭 아로매틱 그 다음에 CN 스트레칭의 삼중결합 물론 CN이지만은 요 환경에 따라서 일반적인 환경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약간씩 2200을 음마에서 나타나지 않고 2178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CC 스트레칭의 이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CH 밴딩이라든지 이와 같은 아로매틱의 CH 있는 밴딩이 여기에서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화합물의 구조는 이 분자식이고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 화합물의 구조는 이와 같은 벤조나이트릴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6번째 문제를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수소 결핍 재수를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 3천에서 왼쪽에 있으니까 이중결합이나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피크가 본다면은 CC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구나.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얻어지는 요 분자식하고 우리가 맞추어서 예측을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8개가 되면은 여기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8개밖에 없으니까 결핍 지수가 한 5가 되겠죠. 5가 되죠.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5가 하나 더 들어가면은 H의 숫자는 아무런 관계 없으니까 그냥 이와 같은 5가 하나 더 포함돼 가지고 있는 분자식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요 분자식에다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HDN 넘버가 5라면은 우리가 이것은 아세토페놀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본다면은 수소 결핍 주소가 몇 개가 되나? 요거 한 개에서 고리가 됐으니까 한 개. 그 다음에 이중결합 4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5개. 그럼 맞죠? 맞고, 그 다음에 O가 한 개. 그 다음에 C가 하나 6개에서 7, 8개 맞죠? 그 다음에 H는 여기 한 개가 이게 6개니까 6개. 여기에 3개죠. 3개. 그러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 5개는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3개. 그러면은 8개가. 그러면은 이와 같은 구조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구나. 자, 이 화합물을 우리가 IR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여기서 본다면은 두 가지가 얻어질 수 있죠. 여기에 있는 CH는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H는 여기에서 나타나주게 돼요. 그러면은 CH 스트레칭 아로매틱에 있는 거, 그 다음에 CH 스트레칭 알리파틱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요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카르보닐 그룹이죠. 키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715에서 나타났지만 여기에 또 아로매틱이 있으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1686에 있어서는 CO 스트레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600 부근에서는 CC 스트레칭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CC 스트레칭, 그 다음에 CO 스트레칭을, 그 다음에 CH 스트레칭 아로매틱, CH 스트레칭 알리파틱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 구조를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와 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이런 구조일 것이다.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피크가 뭔가 이와 같이 큰 게 나타났죠. 여기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은 뭐가 되나요? 이게 버트가 상했을 때 나는 냄새, 뭐 그런 화합물 같으면은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버트가 상했을 때 나는 그 냄새는 그냥 이와 같은 화합물입니다. 이게 부타노익 애시드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본다면은 C가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H가 여기 3개, 그 다음에 여기 2개, 5개, 7개, 8개, 3개, 4개, 5, 그죠? 5, 6, 7, 8개 맞죠? 그 다음에 O가 여기 하나. 우리가 그냥 이것만 보고도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구조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CON이니까 여기에서 이와 같은 브로드한 형태는 OH만 있으면 어느 정도 피크가 나타나는데 브로드하더라도 COOH에 있는 경우에서는 대개 이런 식으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CH 스트레칭은 3천에서 오른쪽이니까 여기 있는 CH가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이때의 OH는 카르복실 애시드의 OH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아주 브로드한 상태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12는 결과적으로는 CO 스트레칭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부타노익 애시드는 OH, 그 다음에 CH,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 다음에 CO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화합물의 구조는
부타노익 애시드다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여기는 보면은 두 개의 뭘 가지고 있나요?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지금 여기에 OH에 관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층에서 지금 오른쪽에 뭔가 피크들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또 두 개가 나타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요 부분에서는 그래가지고는 이와 같은 삼중결합이 있을래나, 그죠? N은 아니니까 CO는 안 되니까 CC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을 해준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CC 삼중결합 뭐 이렇게 이게 제대로 깨졌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OH가 있고 CH가 있고 그 다음에 OH 밴딩, CO 스트레칭, 그 다음에 CH 밴딩 이렇게 해준다면은 이 구조가 뭐가 되나요? 이게 삼중결합 있죠? 그러면은 이 구조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행태라고 보면 되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요 삼중결합이 여기에서 나타났죠. 여기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H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나타났죠.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 있는 CH는 요 CH는 여기서 어딘가는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때의 OH가 여기서 나타나 있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프로파질 알코올이다. 그러면은 요 구조 이게 분자식이 맞죠. 그러면 프로파질 알코올을 여기서 스펙트럼을 찍었구나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피크가 특징적인 피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것이 키라는 이야기죠. 요것이 키라는 이야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조금 전에 봤던 거하고 좀 더 다른 피크가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본다면은 뭐가 되나요? 카르보닐 피크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로 봐서는 3천에서 왼쪽이니까 이중결합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소 결핍 지수를 본다면은 C에 7에 같으면은 14 플러스 2, 16이 돼야 되는데 이게 16인데 여기서 6이니까 수소 결핍 지수는 우리가 딱 보면은 뭐가 되나? 5가 되죠. 그 다음에 5가 추가되더라도 수소의 수는 변동이 없죠. 그러면은 5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 수소 결핍 지수는 그 다음에 5개고 그 다음에 요런 피크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중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면서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CH 스트레칭 아로매틱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카르보닐에서 약간 차이는 나지만은 카르보닐 피크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피크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1600 부근에서 1500, 1600 부근에서 지금 이중결합도 보이죠? 이중결합. 아니면은 요게 보이는데 이것이 뭐냐 했었는데 지금까지 피크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요 피크는 뭐냐는 거죠. 요 피크는 두 개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카르보닐 다음에 CH가 있는 알데하이드는 대개 1740에서 요 사이에 스트레칭 피크가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트레칭 피크가 나타나주게 요 사이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카르보닐이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컨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을 때는 대개 요 부분에서 페닐하고 컨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을 때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형태에서는 지금 이런 구조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703이니까 요 부분에서 지금 페닐하고 고리가 연결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요 이제 카르보닐 해결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카르보닐 다음에 요것이 이제 해결이 됐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남아 있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거죠.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요 CH가 대개 요 CH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이 알데하이드의 하이드로전에 있었어요. 요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강한 게 아니죠. 약하게 나타나는데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요는 범위, 하나는 요는 범위에서.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나? 요 피크가 특징적인 알데하이드 피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화합물은 알데하이드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수소 결핍 지수가 지금 5개가 되죠. 그 5개가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1개, 2개, 3개, 4개, 5개 됐죠. 그러면 이와 같은 벤조알데하이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벤조알데하이드의 수소수, 탄소수를 해보게 되면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조, 이 스펙트럼의 주인공은 벤조알데하이드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충 할 때 이 화합물은 어떤 화합물일 것인가? 그죠? 지금 요 수만 보더라도 뭐가 되나요? 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수소 결핍 주소가 지금 5개나 되는 거죠. 5개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O가 2개나 더 추가가 돼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이니까 어느 정도 구조가 여기에서 왼쪽도 나타나고 오른쪽도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1724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을 특징적인 피크를 살펴보면은 이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요 왼쪽에 나타나는 건 CH 아로마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알리파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룹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O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은 에스테르 형태의 가능성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반적인 에스테르인 경우에 있어서 요 위치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로매틱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요 에스테르의 CO는 대개 여기에서 나타나고 페닐인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릭이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740에서 15니까 요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600 부근에서 이중결합, CC 이중결합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카르보닐이 있으니까 요것은 에스테르 형태니까 요 에스테르 형태에 있어서의 요 카르보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에서 이 전체적인 CO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C가 이렇게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8개가 되죠. 그럼 여기가 C가 1개가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O가 2개까지는 됐죠. 2개까지는 됐는데 H가 결과적으로는 몇 개가 되는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8개가 돼야 되니까 H가 지금 몇 개가 필요한가 하면은 8개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5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추가로 3개가 그러면 C하고 H3가 더 추가가 돼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는 이와 같은 메슬 벤조에이트 여기가 CH3입니다. CH3 결과적으로는 이 벤조에이트는 이와 같은 분자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메슬 벤조에이트를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얻었구나.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것은 이 구조는 이와 같은 구조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11번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고
종합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A라는 화합물의 이 구조식이 분자식이 이런 구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니까 우리가 언뜻 뭐가 되나 이 문제를 풀면서 삼중결합일 경우에 이와 같은 반응을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에서 뭐가 되나요? 하이드레이션 반응이나 수화 반응이나 그 다음에 옥시머큐레이션 반응을 시킨 적이 있었죠. 그는 그때에 들어가는 반응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가 되나요? 이것은 수소화 반응이죠. 수소화 반응,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없애주는 반응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얻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가 되나요? 토실 클로라이드, 이와 같은 파라톨루엔 설포닐 클로라이드가 되겠죠. 이와 같은 여기에 설포닐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이것이 CH3. 그러면은 이와 같은 토실 그룹은 베이스하고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이것은 거의 어떤 OH를 그 다음에 요거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OTS로 바뀌는 반응이 되겠죠. 그 다음에 OTS로 바꿔주면서 SN2 반응을 해가지고 CN을 여기에 집어넣어주는 반응을 하면은 이와 같은 D라는 화합물이 나온다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D라는 화합물을 수소와 반응시켜 주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E라는 화합물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A, B, C, D, E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구조를 확인하시오.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게 막 깨져서 깨진 게 다행일 수도 있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A 구조의 화합물은 8개가 되고 6개가 된다면 여기에 H가 있는, 그죠? 여기에 벤젠고리에 삼중결합이 붙어 가지고 있는 아세틸린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이 되는 것이고, 이 삼중결합을 하이드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옥시머큐레이션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가 카르보닐이 되는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물론 처음에는 이놀 형태가 만들어졌다가 키토 형태로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소화 반응을 시켜준다는 이야기에서는 요 카르보닐 그룹을 OH로 바꿔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OH 화합물을 토실 클로라이드가 반응시켜주게 되면 여기를 OTS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디를 치는가 하면 CN 마이너스를 가지고 SN2 반응을 가지고 치면 이것이 떨어져 나가주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요 위치가 OTS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삼중결합이 돼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삼중결합에 있는 CN 나이트릴 화합물을 수소화 반응을 시켜주는 거죠. 수소화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이것이 여기가 C가 하나가 여기에 요 C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NH2 되는 이런 화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A에 해당되는 화합물은 요일 가능성이 크고, B에 해당되는 화합물은 요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C에 해당되는 화합물은 요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두 단계를 거쳐서 D에 해당되는 화합물은 요게 화합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성물은 여기에 CH3, C에 그 다음에 CH2에 NH2가 있는 이런 화합물일 것이다. 반응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합물들의 스펙트럼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A에서 본다면은 여기에서 본다면은 CH 여기에 있는 수소는 없죠. CH3 여기에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에 있는 스트레칭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는 물론 요 H입니다. 요런 구조.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나요? 여기에서 요 삼중결합 구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서 A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라는 것을 스펙트럼을 가지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는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CH 스트레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와 같은 CH 스트레칭이 나오죠. 그럼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CO가 되죠. 카르보닐 나와 있죠. 그러면은 B
이에 해당되는 화합물은 이런 분자식이지만 실제는 이는 화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여기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뭘로 예측을 했나요? OH로 예측을 했죠. 그럼 OH 피크가 여기서 나타나죠. OH 피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H, 여기에 있는 CH가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1600 부근에서 1500, 1600 부근에서 뭐가 되나요? CC 이중결합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C번 화합물은 이와 같은 알코올 화합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D에 해당되는 화합물은 보니까 뭐가 되나요? 이것은 삼중결합이 있어줘야 되죠. 여기서 C에 여기에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H, CH 스트레칭 여기에 있는 CH, 여기에 있는 CH 되죠. 이렇게 다 되죠. 그러고 나서 뭐가 되나요? 이게 삼중결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C에 N에 삼중결합이 있는 이런 화합물이 있을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예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NH2라고 예측을 했죠. 예측을 했는데 이 스펙트럼 상에서도 본다면은 여기 있는 CH가 각각 여기하고 여기에서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CC가 요것이 CC가 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NH2는 어떻느냐 하는 거죠. NH2는 또 우리가 한번 배웠던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NH 스트레칭은 대개 보게 되면은 스트레칭이 나타나는데 3,500에서 3,300 사이에서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고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가 되나? 프라이머리 NH2는 이와 같은 NH2가 되겠죠. 이것이 NH2는 밴드가 뭐가 되나? 두 개의 밴드를 나타내 준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요 사이에서 나타나면서 NH가 두 개인 경우에서는 둘 다 나타나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피크가 뭐가 되나요? NH 피크 하나는 요 피크, 하나는 요 피크가 NH2 여기 한 NH, 여기 한 NH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다면은 CN이 되게 1000에서 1350 요 부분에서 나타나 줄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NH의 이번에는 밴딩이 여기 스트레칭은 여기 나타나는 반면에 밴딩이 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세컨더리 아미인 경우에서 요 경우에서 1600에서 그 다음 1550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나타나주게 된다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예측은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은 정확하게 피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요 피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CC 피크, 그 다음에 요 CH 알레파틱, CH 아로매틱, 그 다음에 여기에 NH2 피크를 가지고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구조의 화합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11문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에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스펙트럼이 IR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이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구조가 무엇인지를 이와 같은 분자식만 주어지더라도 그 정보가 정확하다면 우리는 뭐가 되나요?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필요한
챕터 2에 필요한 예제 문제들은 다시 제가 숙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